어제 저녁 당신은 스마트폰으로 포털 사이트 메인에 뜬 광고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감성 인테리어의 완성, 북유럽풍 무드 등 상세 페이지에는 따뜻한 조명 아래서 커피를 마시는 모델의 사진이 있고 판매자는 직접 공장을 섭외해 수차례 샘플링을 거쳐 만든 역작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가격은 49,800원. 내 방 분위기를 바꾸는데 이 정도 투자는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하고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관점에서 이 소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같은 시각 중국의 도매 사이트 1688에서는 똑같은 물건이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본질은 동일하지만 유통 단계에서 로고 작업과 상세 페이지 기획이 더해지며 가격이 14배 상승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품 개발 비용이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 비용입니다. 오늘은 2026년 유통시장의 가격 형성 구조인 택가리 현상에 대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시장의 메커니즘과 구체적인 대응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먼저 현재 시장의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오픈마켓 상위 랭킹에 있는 B브랜드 공산품, 특히 의류, 잡화, 소형 가전의 70% 이상은 중국 생산 완제품입니다. 과거의 보따리상 형태가 지금은 사입 판매 또는 구매 대행이라는 시스템으로 고도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휴대폰 충전 케이블입니다. 국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판매가는 15,000원입니다. 반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동일 스펙, 동일 공장 제품의 가격은 1,500원입니다. 가격 차이는 정확히 10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즉시 사용 가능성이라는 시간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의 90%가 유통 마진이라면 이것이 합리적인 지출인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캠핑 인구가 급증하면서 관련 용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캠핑 의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브랜드 로고가 인쇄된 경량 체어는 개당 89,000원에 판매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알루미늄 프레임과 원단을 사용한 제품을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검색하면 25,000원 내외입니다. 브랜드 로고 인쇄 비용은 개당 500원 수준입니다. 나머지 63,500원은 브랜드 마케팅 비용과 재고 관리비, 그리고 판매자의 순수익으로 구성됩니다. 소비자는 제품의 기능이 아닌 감성이라는 무형의 가치에 3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텀블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 커피 전문점이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45,000원짜리 스테인리스 텀블러, 제조 공장을 추적해보면 중국 저장성 일대의 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의 도매 단가는 개당 4,000원에서 6,000원 사이입니다. 국내로 수입되는 과정에서 관세와 물류비가 붙더라도 원가는 10,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텀블러라는 기능을 산 것이 아니라 그 텀블러에 새겨진 로고가 주는 사회적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분들에게는 재고해 볼 만한 데이터입니다. 의류 시장의 데이터는 더 큰 격차를 보입니다. 겨울철 울 함유 코트의 경우 국내 쇼핑몰에서 자체 제작 타이틀을 걸고 29만 원에 판매됩니다. 그러나 타오바오나 알리바바의 이미지 검색 결과 동일 디자인과 원단의 제품은 4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한국인 체형에 맞춘 핏 수정을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실제 제조 공정 데이터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중국 기성품 사이즈 그대로 수입된 후 목 뒤에 라벨만 교체되는 공정을 거칩니다. 이 라벨 교체 비용은 장당 500원에서 1,000원 수준입니다. 즉 1,000원의 투입 비용이 25만 원의 부가가치로 둔갑하는 것이 현재의 유통 구조입니다. 이러한 가격 구조가 형성된 배경에는 위탁 판매 교육 시장의 성장이 있습니다. 재고 없이 수익 창출, 소싱 노하우를 가르치는 콘텐츠들이 늘어나면서 제품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상세 페이지 기획과 마케팅에 집중하여 가격을 높이는 방식이 표준화되었습니다. 판매자들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습니다. 대신 키워드 분석을 통해 소비자가 검색할 만한 단어를 선점하고 그럴싸한 이미지를 배치하여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기술에 집중합니다. 이는 판매자의 잘못이라기보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자연스러운 전략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판매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이 구조를 이해하고 스마트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체크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KC 인증과 원산지 표기입니다. 전자제품이나 어린이용품은 수백만 원의 인증 비용이 발생하므로 국내 판매가가 높은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안전 비용입니다. 전기 안전 인증, 전파 인증, 어린이 제품 안전 확인 등은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구보다 국내 정식 수입품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화재나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AS도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증이 불필요한 캠핑 의자, 폰 케이스, 인테리어 소품 등은 인증 비용이 영원에 수렴합니다. 이런 품목에서 발생하는 10배의 가격 차이는 순수한 마진입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수입 후 라벨을 교체하여 원산지를 변경하는 사례도 존재하므로 국산이라는 표기만 믿기보다는 실제 제조 공정을 확인하는 데이터 검증이 필요합니다. 대외무역법상 단순 가공, 즉 포장가리, 라벨 부착 등만으로는 원산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속 인력의 한계와 교묘한 수법으로 인해 여전히 시장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로 둔갑한 중국산 제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우리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내 돈을 지켜야 할까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철저히 실리적인 3단계 행동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첫째, 이미지 검색을 통한 가격 비교 프로토콜을 실행하십시오. 국내 쇼핑몰에서 구매 의사가 생기면 즉시 이미지를 캡처하십시오.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앱의 이미지 검색 기능을 활용해 원가를 확인하십시오. 이 과정은 10초면 충분합니다. 검색 결과 동일 제품이 확인되었을 때 가격 차이가 2에서 3,000원 내외라면 국내 배송의 편의성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빠른 배송, 교환 반품의 용이성, 그리고 혹시 모를 불량에 대한 대응 등을 고려할 때 소액의 차이는 서비스 비용으로 지불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가 3배 이상 발생한다면 직구를 통해 차액을 절감하고 그 돈을 저축이나 투자에 활용하십시오. 특히 급하지 않은 물건, 계절성 상품 등은 미리 주문해두는 습관만으로도 연간 수십만 원 이상의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상세 페이지의 마케팅 용어를 필터링하십시오. 주문 폭주, 감성 디자인, 한정 수량과 같은 형용사에 반응하지 말고 제품의 스펙 데이터에 집중하십시오. 재질, 무게, 사이즈, 전격 전압 등 정량적 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체 제작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실제 제조 공장의 사진이나 구체적인 공정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단순히 완제품 사진만 있거나 모델 착용샷만 화려하게 배치되어 있다면 이는 사입 제품일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 자체 제작을 하는 판매자들은 원단 선택부터 봉제 과정까지의 디테일을 자신 있게 보여줍니다. 데이터가 없다면 그 제품의 출처를 의심해보는 합리적 의심이 필요합니다. 셋째, 소비 포트폴리오를 안전과 소모품으로 이원화하십시오. 화장품, 식기, 고용량 멀티탭, 영양제, 의약품 등 안전과 직결된 품목은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검증된 국내 유통 제품을 구매하십시오. 이것은 내 몸을 위한 투자입니다. 피부에 직접 닿거나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은 싼 것이 비지떡일 수 있습니다. 반면 폰 케이스, 의류, 단순 수납용품, 장식품 등 소모품은 철저하게 가성비 위주로 접근하여 지출을 최소화하십시오. 이런 물건들은 고장나거나 망가져도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유행에 따라 쉽게 교체하는 품목들입니다. 이런 곳에서 아낀 돈을 모아 진짜 가치 있는 자산이나 경험에 투자하는 것이 부를 늘리는 지름길입니다. 결론입니다. 시장의 가격은 판매자가 정하지만 지갑을 여는 결정권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유통의 단계를 이해하고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능력 자체가 곧 부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진짜 정보를 찾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검색 몇 번의 수고로움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단순히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을 넘어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컨슈머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데이터가 여러분의 자산 방어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뵙겠습니다.